우리나라 사람들은 군대 농담을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군대 가서 뭐 했다는 거를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는 말이죠, 군인을 정말 존경합니다. 미국은 물론 방위가 없죠. 비행장에서 이제 그 국내선 같은 데 탈 때 기다리다 보면은 방송이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아기를 안으신 분, 휠체어 타신 분, 그리고 현역 군인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현역 군인, 제일 튼튼한 사람들이 제일 비행기 먼저 타는 거예요. 그만큼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김동길 박사 얘기인데, 자기가 어느 날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미국은 밥을 그냥 주지 않고 국내에서는 짧으니까 돈을 주고 사 먹습니다. 사 먹는데 자기가 가는데 이 병사들이 10명 정도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그 녀석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도시락이 뭐 5달러씩 되냐? 우리 내린 다음에 뭐 돈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내린 다음에 그냥 먹자라고 해서 그 김동길 박사가 비행기 안내원한테 50달러를 주면서 저기 저 젊은 병사들한테 도시락을 주라. 그래갖고 이 도시락 10개를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그 병사들이 너무 고마워하는데 그 스튜어데스가 김동길 박사한테 1등석 식사를 갖다 주더래요. 당신이 이렇게 그 병사들 도시락을 사주는 거 보고 자기네들이 너무 감동받아서 선생님한테는 1등 도시락을 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오는 동안에 어떤 늙은 그 미국 여인이 너무 고맙다고 25달러를 주고 또 내릴 때 또 누가 25달러를 주고 자기는 그게 하나도 안 들었어.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지막지하게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군대를 안 가려고들 막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 때도 아주 그 못 쓸 농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 위에 방위라고 했습니다. 방위가 이렇게 부러웠다는 그 얘기인데 이건 뭐 저는 옳지 않은 그런 농담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지금 국제정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일본한테 나라 팔아먹고 중국한테 얻어 터질 짓을 했고 러시아한테도 맞을 짓을 했다라는 식으로 야당들이 떠들고 앉아있는데 저것들이 국제정치를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아주 이렇게 심플해요. 이쪽에 못 쓸 나라 네 나라로 칩니다. 이거는 지금 너네들은 21세기 세상에 살 권리가 없는 놈들이야. 그 네 나라하고 나머지 자유국가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 딕테이터라고 그러는데 네 나라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그 네 나라가 전부 다 유라시아 대륙에 있어요.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독재국가 네 나라와 자유국가 나머지 모두의 싸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야당 사람들은 그 유라시안 딕테이터들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우리는 결코 중국이나 러시아 편, 소련 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당당하게 이쪽 편에 붙어야 돼. 해고한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해양동맹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저쪽도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공산국가가 뭐 지구 인구의 절반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 단 네 나라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자유진영 편에 확실히 서 있으면은 그러면 중국 무너뜨리면 북한은 자동으로 무너집니다. 그럼 자동으로 통일이 되는데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잘 보이라고 저러는 저 인간들이 뭐냐는 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정치는 유라시아의 독재국가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 자유국가. 그래서 그 세 나라예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근데 이 세 나라가 우리랑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싸우는 나라가 미국, 일본, 유럽 자유국가, 영국, 물란서 독일이죠. 호주, 인도, 대한민국.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붙어야 되고 이쪽에 눈치를 봐야 됩니까? 아니요. 이쪽에 탄탄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탄탄하게 붙어 있으면 그냥 이기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곧 이길 텐데 네. 곧 이길 때 우리가 파티에다가 우리 숟가락 얹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네. 옛날에 공산주의가 쓸 때도 자유진영이 이겼는데 지금 저 몇 개 안 남았는데 우리가 저쪽 눈치를 보자고 그런 놈들은
계산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미국에 이 사람이 하원 외교분과위원입니다. 마이클 맥콜이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미국 정부한테 미국의 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라. 그리고 그들의 전략이 뭔지 밝히고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다 내라. 그래가지고 나온 얘기인데 미국 하원외교위원회에서 보니까 미국의 적국의 순서대로입니다. 제일 골치 아픈 적이 중국, 두 번째가 러시아 푸틴, 세 번째가 김정은입니다. 네 번째가 그리고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네 개만 처리를 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이런 상황인데 저 네 개가 못하더니 쌤이니까 날보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옆에 러시아, 중국, 북한 세 나라가 있는데 요 셋은 그래도 지금 잘 뭉쳐 있어요. 그런데 미국, 한국, 일본, 우리가 한국이 이 세 나라를 직접 대항을 해야 되고 있는데 미국이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이 제대로 묶어 있지가 않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 잘 돼 있고 미국하고 일본 잘 돼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지금 묶여 있는데 이들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요걸 묶어야 되는데 묶기만 하면 100% 이기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묶고 왔다는 게 이거는 앞으로 세계 역사에서 물론 우리가 이기는 거지만은 윤 대통령이 일본 가서 관계를 정상화하기 때문에 이제 100% 이기는 데다 마지막 도장을 찍고 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잘한 일인데 그 일을 가지고서 이제 뭐 왈가왈부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윤 대통령은 이거 제가 그 자유일보에 오늘 나온 데 쓴 거예요. 4월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거짓에 기반한 애매모호한 언급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말이죠. 중국, 일본, 중국 얘기하고 러시아 그때 아주 애매모호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동안 횡행했던 국제정치학적 거짓말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말이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말입니다. 이거 이명박 대통령도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대전략은 뭡니까? 통일해서 안전하고 잘 사는 그런 참 좋은 나라 강대국을 만들자가 우리 꿈입니다. 그거를 죽어라 반대하는 나라 그거는 절대 안 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전략과 중국의 대전략은 180도 부딪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거짓말로 두리뭉실하게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안 된다고 딱 끊고 우리는 미국 편, 우리는 한미동맹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걸로 간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동안 애매모호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중국이 우리나라 통일될 것 같을 때 130만 대군을 파병해서 한국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입니다. 중국군이 130만이 와가지고 40만이 죽었어요. 40만이 부상당하고 그래서 6.25 때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이 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정의로운 일이었다라고 그러고 잘했다고 하는 중국이 우리랑 전략적으로 협력할 게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적이지. 그러니까.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푸틴도 이 사람도 조금 멍청해졌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싸우고 있는데 기분 같아서는 뭐 한 일주일 싸우면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1년 싸우고도 쩔쩔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감자예요. 우리나라보다 6배 넓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22년 러시아가 번 돈하고 대한민국이 번 돈하고 누가 돈 더 많이 벌었는 줄 아세요? 한국이 더 위입니다. 한국이 세계 10등 1조 6,300억 달러, 러시아는 세계 11등 1조 4,8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돈을 훨씬 못 버는 놈이 우리보다 6배 되는 나라를 먹겠다고 전쟁을 벌이니 그게 정신 나간 놈이지 정신 맑은 놈입니까? 문제는 우크라이나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쟁 잘못 일으켜서 나라 하나 이제 쓰러질 운명에 놓여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 러시아가 지금 쩔쩔매고 있으니까 정말 화나면 아주 잔인하게 민간인 죽이고 뭐 핵폭탄 쓰고 그럴지 모르는데 만약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하면 우리가 지금 돈이나 대주는 거로는 안 되겠다. 우리 군대가 가야 될
그러니까 군대가 간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군사 물자가 가야 될지도 몰라. 맞아. 탱크하고 비행기 보내줄 수도 있어. 그렇지. 그 얘기한 겁니다. 맞아. 그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소련이 그 짓을 못하게 맞아. 국민을 막 학살하고 이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 우리가 지금 야당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보내요. 저 인터뷰에서 대만 해요. 대만 정말 자유로운 민주국가입니다. 그를 중국이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 거기에서 위기는 중국이 군사력으로 대만을 점령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현 상태를 무력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우리가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니 중국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불장난을 하다가 불에 타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죽어서. 라고 웃기는데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이든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 낸시 펠로시한테 얘기했고 요번에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한테도 얘기했고 아무한테나 중국은 불에 타 죽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불장난을 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맞아요. 왜 불장난이라고 그러느냐? 네가 미국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니?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신문 웃겨요. 요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의 항공모함이 3일 동안에 비행기를 120대나 출격을 시켰대. 우리말로 와우 그랬습니다. 와 중국 대단하다. 뭘 대단. 그 옆에다가 이 기사가 안 들어가면 그건 신문 기사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미국 항공모함은 하루에 270회를 출격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국 거는 40번 하루에 미국 건 270번 두 개를 같이 써놔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건 안 써놓고 알갱이 새끼. 그런데 중국이 너네들은 불장난하다가 불에 타버릴 거야 그랬는데 제일 혹독하게 얘기한 것은 일본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네들은 마자의 정신을 차리겠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마자의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일본한테 얘기했는데 일본 재밌어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금 얘기했죠. 우리나라는 세계 10등 1조 6천 3백억 달러, 러시아는 세계 11등 1조 4,800억. 이거 가지고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전쟁은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걸 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 얘기했죠. 다음 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남중국해 분쟁을 평화적 창의적으로 해결돼야 참 꿈꾸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되는 얘기. 문재인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 이것도 뭐 그냥 꿈꾸는 얘기고 윤석열 대통령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는 건 우리 반대야. 아주 칼같이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근데 전 세계가 다 하는 얘기예요. 미국, 일본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불장난한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그거를 주권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언급이었다라고 썼습니다. 어차피 이건 이승만 박사 생각이에요. 중국은 대한민국의 대전략 목표인 통일한국 건설에 결연히 반대하는 나라다. 즉 중국은 우리가 국가 대전략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 제압해야 할 나라다. 중국과 한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국제정치적 허구에서 과감히 탈피하자. 중국은 단합된 한미일 자유진영의 삼각동맹을 상대할 능력이 없고 경제는 폭망 직전이다. 중국을 지투라며 과장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는 쑥스러운 평가에서 빨리 벗어나자. 지투라는 말은 우리나라밖에 안 쓰는 말이에요. 문재인 부류가 중국이 미국하고 맞먹는다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지투라는 말을 썼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지투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지완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다음 페이지. 일본 얘기 잠깐 하고서. 근데 일본이 얼마나 똘똘이냐면 말이죠. 일본은 미국이 너는 전쟁하면 안 돼. 너는 깡패기 때문에 전쟁하면 안 돼. 그 미국이 헌법을 써준 겁니다. 일본은 군사력을 갖지 아니한다. 일본은 군사적 수단에 의한 국가정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일본은 군사력을 갖지 아니한다. 군사력을 갖지 않는 나라인데 요번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걸 미국이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때 일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은 일본은 미국 편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미국이 너 전쟁 못하는 나라 아니야 너? 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급한 상황에서 함께 싸워줬다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럼으로써 일본은 이제 진짜 정상 보통 국가라고 그냥 확대해 버리는 겁니다. 진짜 미국한테 우리나라도 저렇게 정말 더 용감하게 야 중공 너 대만 공격하면 우리는 대만 편에 서서 가서 싸워야 돼.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중국이? 맞아요. 그리고 그 이익은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것이고 맞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대만 먹겠다고 저렇게 펄펄 떴는데 만약 대만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면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네, 맞아요. 중국이 망하면 누가 자동으로 망합니까? 북한이 망하죠. 북한 자동으로 망하죠. 통일한 거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거라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연마을 조직하고 이 조직이라는 게 뭡니까? 힘이에요. 그냥 모래알처럼 있는 건 힘이 안 됩니다. 그게 뭉쳐서 진행이 되고 세멘트가 되면 막강한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통일 시대를 맞이할 텐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올바르게 정말 몇십 년 만에 박정희 이승만 다음으로 정말 몇십 년 만에 국제 정치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로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3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정말 3년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이 좋은 나라를 정말 이제 막강한 나라로 바꿔나가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와서 공부하시고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이제 이 노고가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4월에 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이 신나는 휴가를 주실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